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산주입니다. 방산주가 정말 끝을 모르고 질주의 질주를 거듭하면서 신고가가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토 이슈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일단 전반적인 방산주 진단을 하고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방산주의 주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보세요? 저는 올해 내내 방산주 주도 섹터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종목 하나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게 조금 올해 이제 기분이 좋지 않으실까 그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실적 성장이 나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실적 성장이 이제 꾸준하게 나온다고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방 시장이 확대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어제 유럽 나토에서 국방비 증강에 대한 뉴스가 있었고 또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도 좀 불안을 더 띄우는 그런 상황으로 상황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 방산주가 좀 탄력을 보인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피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방산 기업인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지금 주가 상승률이 32.9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하나에어로가 이제 주도주였죠. 근데 한 달간 7.69%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글로벌 상승 대비 좀 상승은 조금 뭐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방산 기업들이 빠른 납기 등의 상대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 대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반 정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주식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 연초 대비 반등의 폭은 우리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이죠. 이렇게 올해 내내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추경 그리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예산도 좀 이제 확대되면서 유동성이 풀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 펀더멘탈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주도 섹터에서 쏠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상향해서 이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산은 좀 여러분 좀 관심 종목에 꼭 놓으시고 종목도 하나 정도는 꼭 보유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건 싼 이유가 있다. 이것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물건 구매할 때 물건 가격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일 겁니다. 지금 일단 주도주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려오거나 동참하지 않으면 그 주도주와 함께 그 흐름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올해 내내 주도주 지위를 지킬 것이라는 방산주에 대한 의견. 일단 주가 차원이었고요. 이슈 보겠습니다. 일단 나토 수장이 다음 달 정상회의에서 그 GDP 대비했을 때 목표치를 5% 국방비 지출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추측은 했었는데 나토 차원에서 이런 공식적인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K 방산주의 질주 계속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미 유럽의 주요국들, 그러니까 뭐 독일이라든지 폴란드, 뭐 스웨덴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방산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사실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불을 지핀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들의 모멘텀이나 이슈가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전쟁 기간 동안에 나토 회원국들이 쏟아부었던 전략 물자들, 전쟁 물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소진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비축을 해야 되고 채워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한 전쟁이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이 처음으로 뭐 끝나고 다음번에 이러한 전쟁들이 절대로 없다라는 뭐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들에 대비해서 각국들이 앞다투어서 사실은 이제 방산 쪽 관련된 국방비 지출이라든지 뭐 이 전쟁 물자 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나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전쟁 이후에 종전이나 휴전 이후에 수요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유럽 내에 방산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등과 함께 뭐 대형 계약을 체결을 했던 거고, 그리고 국내 어떤 방산 업체들이 납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기술력 측면이라든지 성능 측면에서도 뒤지지가 않기 때문에 뭐 같은 가격에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어떤 군수 물자라든지 전쟁 물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주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K9 자주포라든지 FA50 경공격기라든지 천공2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탑티어 수준이고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주 모멘텀이 하반기에 불어닥칠 수 있다라는 점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이 사실은 이제 국방이나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유럽 얘기는 끝났고 미국 얘기를 해보자면 자국 우선주의를 좀 강화를 합니다. 방산 쪽에는 특히나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를 하는데, 동맹국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죠. 뭐 대한민국이 미국을 침공할 이유도 없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침공할 이유도 없다고 한다면, 동맹국인 한국과는 공동 생산이라든지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협력이라든지 MOU 체결 이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라인 메탈 뭐 시세 짚어주셨습니다만, 독일 거 쓰지 않겠어요? 유럽은 뭐 자국 우선주의 하면서 유럽산 웬만하면 써주자 막 이런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 캐파를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다 독일 만들 수 하나만으로 없다. 모든 유럽 네. 국가의 캐파를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터키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거고, 뭐 폴란드 입장에서, 나토 입장에서 사실은 유럽 자국주의를 뭐 자국 우선주의를 좀 선호를 하면서 유럽 내에 있는 회원국들의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줄 가능성이 높지만, 그거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제품들, 이미 레퍼런스가 있는 국산 제품들도 충분히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대해서 평가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 주시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방산에 대해서 메리트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주목을 하시기 때문에 종목 아이디어로 좀 넘어가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방산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밸류가 좀 낮은 편이다,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어느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보세요? 현대 로템의 포인트?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 낮은 부분도 낮은 부분이고요. 앞으로의 성장성 매우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오늘 연이어서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 이제 리포트 제목이 지금이라도 닥치고 매수 이런 제목이어서 네. 어제 저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오늘 또 이제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전년 대비 매출이 57.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분기 단으로 2천억 원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54%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7.2%를 기록을 했는데요. 수출 비중이 71.4%여서 기여도가 매우 높았는데 수출 부분의 수익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번에 약 40% 가까운 수익성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환율 상승도 있었고 또 이제 제작 대수가 증가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도 분기 단으로 2천억 이상의 이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환율이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 이상의 고마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계약이 좀 예상보다 늦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의 우려도 있긴 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수주 시점과 상관없이 지금 자재 발주 그리고 생산 설비를 증설을 하는 등의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는 불식시키는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폴란드에서 9조 정도의 규모 계약이 이제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국과 폴란드가 지금 6월 초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폴란드랑 루마니아의 수출까지 반영을 한다면 현대로템이 지금 K2 전차의 생산량을 좀 보시면 2024년에 102대였는데 이게 26년에는 161대, 28년에는 215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마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도 꾸준하게 이제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 로템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좀 잇따라서 나오는 상황이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방산 부분 실적이 지금 방산이랑 철도 나누어져 있는데 철도도 물론 이번에 전환을 하면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방산의 성장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해서 주가 다시 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평가 먼저 받아봤고요. 한화그룹 한번 갈까요? 미국이랑 관계가 틀어진 캐나다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섰다라는 점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방산 전시회에 참여해서 통합 방산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공들였던 만큼 주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 쪽에서 사실은 캐나다하고 방산 마찰이 이루어진 게 반수함이라든지 장갑차 교체라든지 탄약류 쪽에서 자국 산업 보호 요구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이제 1980년대, 90년대 도입된 그 무기 체계를 이제서야 대규모 교체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를 한다든지 차기 장갑 차라든지 신형 방공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의 핵심 수출 목표가 사실 잠수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9급이라든지 214급 이미 잠수함 수출 성공 이력이 있고 차세대 디젤 잠수함을 캐나다형을 좀 제안을 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원자력 추진보다는 디젤 추진을 우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TKM에서 경쟁 구도를 좀 갖추고 있기는 한데 납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현지화 측면에서 훨씬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션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살아 있고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포라든지 방공이라든지 탄약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감시라든지 정찰 이런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하나오션도 해군 함정 장사원 등 그다음에 대우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 로템 중심으로는 이제 군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통합적으로 좀 개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미 사실은 캐나다로 현지로 이전을 해가지고 폴란드처럼 현지에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생산기지 구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어떤 방산업체들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전략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면서 수주를 따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어떤 방위 산업 관련된 물품들을 수출을 할 때 있어서 수주를 받을 때 있어서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K1 팀이 수주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처음 진출을 하면서 이제 교두보를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실은 관점을 가지고 EPS라든지 실적 상향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야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지만 실제 수주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클 수가 있는 상황이라 잘 지켜보시면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의 패턴이 그렇죠. 1차 상승은 내러티브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2차 상승기는 이제 숫자가 반영되면서 이익이 뒷받침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패턴을 그리게 되는데 그런 기대감을 안아볼 수 있는 섹터라고 좀 보셨는데 한화오션 개별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지난달부터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이슈로 인해서 이 오버행이 주가를 사실 좀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예 아래로 끌어내리진 않고 이제 횡보 추세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오버행 이슈가 오히려 주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하나오션의 오버행 이슈 관련된 부분 사는 매각 관련해서 아직도 물량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그렇게까지 만약에 그게 주가를 건드리고 무시할 만한 어떤 그러니까 주가의 좀 하방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끌어내릴 만한 이슈였다고 한다면 주가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솟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블락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장외매매라든지 장내매매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블락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시장이 좀 출회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당장에 나올 이슈도 아니고 이런 모멘텀들을 짓누를 만한 큰 어떤 악재 요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사실은 염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호황기를 맞이했는데 오버행이 그것을 다 누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런 관점으로 긍정 평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화오션 관련해서 주주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화시스템 가겠습니다. 최근 MSCI 변경에 이제 편입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리밸런싱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패시브 자금 유입이 꾸준히 더 나올까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건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MSCI에 이제 편입되는 게 이제 결정이 됐고요. 이제 이에 따라서 유입되는 자금이 한 1,700억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8조 7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약 시총의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규모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금 유입보다는 펀더멘털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펀더멘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역시 최근에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6일 오늘 좀 이게 또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요. 지난 6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하는 다기능 레이더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보유한 어떤 대공 무기 체계보다도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지상에서 추적을 해서 조기에 요격하는 상층 방어 시스템으로 기존보다 요격 고도를 월등히 높이기 때문에 방어 범위가 3배에서 4배 확장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시스템은 과거에도 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지금 천공, 천공2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다기능 레이더 1, 1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가 이제 공급을 하게 확정이 된 거여서 지금 국내에서 최고의 이런 글로벌 다기능 레이더의 기업으로서 좀 입지를 공고히 했다라는 평가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해서 이제 방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조선과 방산을 둘 다 아우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은 조금 이슈가 되고 관심이 높은 게 이제 미국의 필리조선소의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근데 이번에 필리조선소가 적자를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내년에 흑자 전환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간 뭐 한 척에서 2척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향후 2030년 이후에는 8척에서 9척까지 생산 대수를 늘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재발이 된 그 쉽스 액트의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미국 현지의 조선소이기 때문에 필리조선소의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지금 호주의 오스탈이라는 기업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탈은 호주 해군 그리고 미국의 해군의 주요 함정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만약에 이게 인수가 이제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또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방사는 물론 조선까지 이제 교집합을 안고 있는 종목이라고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한화시스템 또 미국 지역에 특화된 상황을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긍정 평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제 방산 대장주들 랠리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익숙한 기업들 먼저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중소형주의 시세는 과연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은 고민은 남습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1차 공급망 업체들, 그러니까 방산 대장주들의 주가,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항공우주라든지 넥스원 등이 좀 주가를 주도를 하고 1차 공급망 업체들, 앞서 말씀드린 업체들이고 2차적인 어떤 밸류체인, 부품이라든지 소재, 정비 업체들이고 중소형 협사로 수혜가 좀 파급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오션이라든지 넥스원이라든지 항공우주 같은 대장주 성격을 가진 종목들의 어떤 랠리만 있을 뿐이지 뭐 핵심 부품 전자장비라든지 소재 가공 정비 업체인 뭐 퍼스텍이라든지 한일단조, 뭐 제노코라든지 국영GNM, 솔트웨어, 뭐 세코닉스 같은 이제 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 한 번씩 주가가 올랐을 뿐이지
이런 주식들을 사실은 뭐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바이앤홀드로 좀 가져가기에는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이거든요. 차트를 한 번씩 훑어보시면 좀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거를 매매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뭐 물론 이제 하루 종일 쳐다보시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중간중간에 어떤 단기 매매 수익률을 노릴 수 있겠지만 당장에 이 주식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중소형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사실은 뭐 2022년, 24년 뭐 폴란드, 뭐 UAE 등의 대형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었을 때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반락은 있었습니다만 꾸준하게 이제 어떤 우상향하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가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수출 계약이라든지 모멘텀이 좀 들어왔었을 때 단기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어디서 막 전쟁 난대 안 좋대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렸을 때 1차적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섹터가 앞서 말씀드린 테마 섹터입니다. 중소형주. 이게 단기적으로 기민하게 발빠르게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말씀 주셨고 이익이 수반돼서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 것으로 그것을 재료 삼아서 올라가는 쪽이 1차 이제 완제품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중대형 종목 위주로 이제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밖에 우리 방산 기업들의 중요한 수출이나 뭐 정책 변수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해 주실까요? 네, 방산 업체들 뭐 아직까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 말씀드렸지만 역시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해 오긴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이제 분쟁 지역에서의 그 상황에 따라서 방산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정된 수주가 지연되는 이슈는 늘 항상 있는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한미 간 그 관세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군에 대한 그 분담금 증액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제기될 경우에 방산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5배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이 되고 분담금 공백이 이제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국내 방산업체들에 대한 영향은 분담금이 증가를 만약에 하게 되면 국방 예산의 일부가 지금 미군 주둔 지원으로 유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기 도입이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금들이 감축될 가능성이 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무기에 대한 그 수입 압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업체들의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국내 방산 기업들을 보면 수출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까도 현대로템 71%에 달한다 말씀드렸는데요. 뭐 많은 업체들이 50% 정도의 수출 비중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과거 대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오히려 이제 자주 국방 강화로 인해서 사실은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제 국산화를 시키기 위한 R&D도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것이 오히려 기술이 이제 증진이 되면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모든 섹터에는 호황제가 늘 공존합니다. 어떤 재료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수익을 사실 가르게 되는데 두 분 모두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무게추를 싣고 전략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방산주 두 분의 탑픽과 투자 전략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장님. 저는 뭐 사실은 이제 방산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한화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모든 부분들이 친환경과 선박 그리고 방산 쪽입니다. 근데 사실 선박하고 방산은 어느 정도 같이 묶이는 사업군이라고 좀 본다면 최근 분위기가 묶이는 사업군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만약 뭐 방산이랑 조선을 동시에 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주 하나를 담아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주 하나가 뭐 앵커님 입고 계신 의상처럼 아주 큰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20%가 넘는 20%가 가까운 장대 양봉을 뽑았고 지금 넥스트 거래소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20년 박스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년 정도 가량 지속되어 온 큰 박스권을 오늘 양봉 하나로 좀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2015년도와 그다음에 11년도, 17년도에도 박스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사실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큰 장대 양봉과 굉장히 큰 거래량, 16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을 통해서 20년 장기 박스를 지금 뚫고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서는 위로 매물벽이 굉장히 좀 가볍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급이 만약 더 들어온다고 한다면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제 조선과 방산을 동시에 자회사 손자회사로 두고 있는 주 하나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편입도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포인트들 좀 같이 챙겨주셨습니다. 부장님은 어떤 종목 가장 주목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현대로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하나에어로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에어로가 중동, 유럽, 뭐 미국, 아시아 전역에서 글로벌 방산 업체로서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 업체랑 JV를 설립을 해서 생산 기반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는 특히 폴란드에서 WB 그룹이랑 천무 유도탄을 현지 생산하기 위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언급해 드리는 이제 그 유럽이든지 이제 지금 글로벌 각 지역에서 방위비를 증강을 시키고 자국의 방위 산업을 자국화하려는 그런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 거점을 갖는다는 것은 향후 수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 발판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 하나에어로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두 종목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럼 속보 잠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SM의 지분 전량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9.66% 물량이고요. 규모는 2,433억 원 규모입니다. 요거를 텐센트 뮤직에 이제 매각하기로 했고, 오늘 종가가 SM이 12만 9,900원. 인데 이제 매각가가 11만 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인 블럭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아직 반영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내일 그 매각가 근처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받아가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텐센트 뮤직 쪽에서 이제 받아가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력보다는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의 분석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할인율이 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내일장 전략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부장님. 네, 오늘 미장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은 3일간의 휴식을 끝내고 지금 미장이 이제 다시 어떻게 움직일지 요거 좀 참고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시선이 그쪽으로 이제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은 그닥 이제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분기 그리고 이제 연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하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은 종목별로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지수로는 오늘 코스피 하락하고 이제 코스닥도 약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장의 영향을 좀 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한 달 정도를 좀 앞에 두고 본다고 하면 우리 장이 최근에 강세장을 계속 이어오면서 종목별로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까지 이제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흐름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대선 이후에 또 그러지 않을까, 또 시장 색깔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는 좀 차익 실현의 전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제 특이한, 이렇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전방위적인 수남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겠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뭐 건설주들에 대한 기관의 어떤 무작위 매수
수급, 더불어서 기존 주도주였던 방산주들이 화려하게 좀 부활을 했고 삼성중공업의 질주가 좀 시작되면서 조선주들도 다시 좀 관심권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섹터들도 굉장히 좋고요. 바이오도 다시 숨통이 트이는 듯한 모습이고 엔터도 사실은 오늘 뭐 조금 흔들렸지만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시장 체질이 저는 좀 바뀌고 있는 듯한 모양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어떤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부분은 잠시 좀 덜어내시고 국내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 업종별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 대장주 성격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 확장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앞서 이제 하이브의 SM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텐센트 뮤직이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디어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어유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텐센트 뮤직과 같이 손을 잡고 갑니다. 디어유의 대주주가 SM이기 때문에 텐센트가 SM의 지분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디어유와의 어떤 사업 관련된 이슈도 이게 사실 뭐 3월에 된다 했다 4월에 된다 했다 또 계속 미뤄지면서 주가가 좀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다시 예정이 됐던 6월이나 6월 중으로 시작이 되게 된다면 디오유 같은 경우는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센트가 SM 지분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디오유와의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생각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시장에 표현을 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M 주식이 빠진다고 해서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수혜받을 수 있는 디오유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블록딜이 되면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가는가 그 안에서 이제 투자의 힌트가 숨어 있는데 디어유 투자 아이디어까지 연결해 주셨습니다. 내일 흐름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현정 부장, 장시영 차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